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푸른 뱀의 을사년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견디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희망으로 위기 극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새해 시정 계획을 발표하고 새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강인준 시장으로부터 새해 시정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연말 연초 분위기를 전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새해는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군산 시민의 안전 그리고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도 많았었고 또 의미 있는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해였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2024년은 국내의 정세가 사실 넉넉지 않은 정세였지 않습니까? 네.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갈등 문제로 인해서 사실 우리 경제가 무척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산에서는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였고 또 특히 군산항 통관장을 작년부터 열어가지고 벌써 한 연간 750만 건의 특송 화물을 네. 취급을 하면서 경제 효과도 한 180억 정도, 고용 인원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루게 되었고요. 어느 지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절벽 또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키움은 가족 행복 도시를 조성을 목표로 아마 전국 최초로 인구 대응 담당관을 신설을 해서 네. 보육, 교육, 취업, 창업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이클을 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자 해서 그걸 준비를 했고 일정 부분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부의 명수 플랫폼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편하게도 했고요. 또 고등학생들한테 무상 교통 시대를 열었고 그다음 우리 아이 돌봄 서비스도 확대를 해서 부모 부담을 줄이는 이런 아이 돌봄 서비스도 실시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심화를 시켜서 교육발전 특구까지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우리 군산시가 아주 좋은 도시라는 것을 좀 정착화시키는 한 해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산업 분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공공기술 개발을 한 이전을 통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 강소 특구 연구 개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네. 특히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는 강소 특구였거든요. 중심이 이게 아마 전국 최우수 강소 특구로 지정이 되는 성과도 이렇습니다. 특히 또 우리 농림수산 분야에서 수산 분야에서도 수출 가공 종합 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수산 분야도 이게 6차 산업으로 전에는 그냥 수산물을 그냥 원물로 그냥 팔았는데 이제는 이걸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지금 착공이 작년부터 들어가 가지고 올해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산물 가공업체를 비롯해 수산물 관련 기업들이 많이 또 입주를 하게 되겠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2024년 작년에 그런 그 성과들을 기초로 해서 2025년 올해는 어떤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까? 예, 우리가 뭐 지금 장기 계획이 있고 단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어려운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먼 미래의 군산을 설계를 해서 장기 계획 세우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인구 절벽 그다음 지방 소멸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는 이건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지금 하나하나 특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거기에 맞게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우선 지금 당장 이제 급한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군산에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기로 체계를 하고 있고 지금 벌써 반 이상이 준공을 하거나 착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력이 우선 구하기 힘들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취업 네. 거기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는 역할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산학 전부 다 관 연계를 해서 통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기록적인 폭우, 폭염, 폭설이 심한데 아마 전국에서 참 드물게 작년에 그 이런 긴축 재정 속에서도 군산의 구도심 지역에 한 3군데가 항상 폭우가 올 경우에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한 1,500억 가까운 예산을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받아가지고 네. 이 세 지역을 올해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군산이 그 동안에 안전 문제, 특히 폭우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약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이 또 그렇게 안전한 분야에서도 좀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우리 군산에 있었는데 사실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이 아주 잘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처를 해서 전국에서 모범도시로 저희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도시숲 조성이랄까 여러 가지를 해서 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우리 군산을 만들기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정말 산업단지 이가 어떻게 잘 원활하게 가동이 될수록 그런 그 지원 준비 체제를 잘 갖추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산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차전지 특화 단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정말로 이제 첨단 신산업으로서 이제 그 가속화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뭐 지원 여러 가지 연구 시설이랄지 지원 시설들이 이제 잘 가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2차 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 센터 이게 지금 구축이 본격화되는데요. 이런 그 고도 분석 센터가 뭘 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2차 전지 기업들 앵커 기업이랄지 사실 중견기업들이 지금 이제 입주를 하고 공장 건설 중에 있고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또 밸류체인을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 여기에 맞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성장센터를 지금 올해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미래 성장센터가 이제 용역이 올해 끝나고 이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군산에 거기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앵커 기업이랄지 대기업이랄지 이런 중견기업들과 하는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 있고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또 협력업체로 해서 산업 구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센터가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이라는 게 고도 실시간 분석 고도 센터가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특히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극재요? 예, 예. 왜냐하면 각 기업들마다 기술 개발을 하고 양극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각 기업들은 그런 비싼 장비를 다 준비를 해서 개개 기업들이 이걸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고도분석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군산에 입주해 있는 양극재 업체들이 연구를 하고 뭐 자료 분석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군산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게 고도분석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부터 이제 아마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우리 기술 인력들도 또 양성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다음 그런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그런 분석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2차 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 인력 양성 부분 뭐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취약한데 이 기업들마다 참 인력이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이런 그 인력 양성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그 일자리 부분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업체랄지, 그다음 2차 전지 업체랄지 여기에 맞는 인력들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민, 간, 산, 학이 다 지금 통합을 해서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맞춤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기업들로서는 그야말로 뭐 이 군산에서 기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의 그 대내적 여건이 아주 좋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경기 침체가 아주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의 그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은 또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의 투자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기업들의 약속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불확실성은 지금 현재 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중국의 기업들하고 합작으로 투자 협약을 맺은 회사들이 아직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철회는 안 해갔는데 사실 좀 불투명한 건 사실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이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그런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구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사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아마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하는 국가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품목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경제가 단순히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거야 아니고 세계 경제 자체가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틈새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뭐 정부 차원에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멀어질수록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또 기회는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업체들은 투자를 꺼려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0대 50대 합작인데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조차도 25% 이상 넘는 중국 투자가 있는 기업은 미만으로야만이 된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걸 25% 미만으로 합작 비율을 줄이라고 그러냐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선뜻 지금 투자를 하려고 않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중국도 본인들의 경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그다음 모든 나라들과의 그런 협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도 안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지혜가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 경제가 바로 새만금하고 직결이 드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지방자치단체 뭐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는 것만 사실인 그러면요.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 정부의 역할, 예. 또 요즘과 같이 이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정치 안정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군산이 이제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과연 그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올해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군산과 이 근대문화의 거리, 이 해안 지역과 이 군산의 도심 지역과 어떻게 관광 벨트로서 연결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중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광역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라는 게 이제 지금 준공 단계에 있어서 지금 시범 개장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이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 이게 거기 가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유용한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단지 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규모는 뭐 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 국가에서 사실은 군산이 위기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군산의 위기지역을 하나의 이런 관광산업으로도 활성화를 시켜서 돌파를 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인공풀이랄지, 네. 인피니티 뭐 풀이랄지, 그 다음에 뭐 카누랄지,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것만 가지고 군산이 체류형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갖춰서 우리 기존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그다음 고군산군들을 중심으로 한 해양 관광이 있는데 네. 뭐 말도 명도 방축도 쪽을 잇는 K관광섬 프로젝트도 있고요. 네. 그다음 우리 군산 그 구도심에도 근대 역사 구도심에도 월명산 전망대랄지 달빛 마루 사업을 통해서 야간에도 멋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요. 그리고 또 고군산군도에도 이런 체험이랄지 그다음 또 뭐 말도 명도 방축도 같은 경우에는 섬을 연결하는 아주 멋있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을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은 반드시 좀 주무시고 가셔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만이 우리 관광지가 우리 군산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걸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을 처음 만들어서 올해 다시 명칭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면서 관광산업에 아주 집중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신시도 휴양림이랄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말도 명도 방축도랄지 그 다음에 이 문여도에 있는 해양관광 체험 복합단지랄지 이걸 키로 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도시 계획이나
관광객들이 오셔서 주무실 수 있는 뭐 숙박이나 이런 분야들을 이제 저희들이 민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서 함께 조성을 해줘야만이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을 아주 중요한 저희들은 우리 군산의 산업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역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산 도심하고 이 고군산하고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것이 중요한 이제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말씀하신 말도, 방축도, 명도 이런 그 섬들을 K 관광섬으로 육성을 하고 그 해안선을 따라서 노을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그래가지고 군산 근대문화의 거리를 둘러보고 월명산의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망을 갖다가 해보면 이렇게 그 관광 코스를 그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것이 좀 특히 이제 또 궁금합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뭐 지금 사실 그동안에는 군산이 서해안고속도로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고속도로에서도 사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네. 뭐 익산에서 군산을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고속버스가 보통 3시간 반에서 4시간 사이가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계획은 2026년까지였는데 예산 배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2027년까지 이게 우리 김포국제공항에서 우리 군산까지 장항선 준고속 열차가 개통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도권 서부 쪽에서 우리 군산까지 1시간 반이면 들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철도 계획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충청도에서 이 철도와 저쪽 경부선 기존의 고속철을 천안에서 네.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서울역 용산으로도 갈 수 있고 수서로도 갈 수 있는 그것도 철도 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027년 되면은 일단은 수도권의 서부 쪽에서 김포공항에서부터 우리 군산까지 오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리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그때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올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저희들은 그런 관광객이 군산에 접근성이 뛰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고군산권도 쪽으로 한 교통편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네. 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이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 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을 지금 착착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항구에 해운 항만의 어떤 물류 전진기지소 역할이 또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쪽이 한쪽을 갖다가 좀 흡수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될 수 있는 항구 전략을 갖게 되면 이 군산항도 살고 새만금 신항도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뭐 동경이나 뭐 상해나 저기 네덜란드 노트르담항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전부 다 여러 가지 물동량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때 항만을 자꾸 밖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른 항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항에서 확대를 한 것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부산항은 경상남도 쪽에 있는데도 부산 뭐 진해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조그마한 항을 놓고 이게 무슨 원포트네 투포트네 이것은 의미가 없고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는 모든 항만들이 대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또 유독 그것을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관할권 가지고 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도 항만 전문가들도 전부 다 이건 당연히
군산항의 하부항으로서 군산항과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군산항은 뭐 5천 톤급에서 2만 톤급 미만의 네. 배, 그리고 이쪽 신항만은 5만 톤급,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크루즈 항만까지 도성을 넓혀서 이렇게 항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추세나 항만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의 항만 경험을 항구로서의 쭉 군산항은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여지껏 해왔기 때문에 또 그걸 추진하는 주체가 군산 해수청에서 사실 신항만을 지금 만드는데 군산 해수청이 주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원포트로서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것이 국가 경쟁력에도 좋고 국가 경제에도 큰 이득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새만금 신항이 이제 최근 들어서 김제시와의 어떤 관할권, 어떤 갈등의 중심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자꾸 김제시 쪽에서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은 김제시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관련해서 이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산시 입장에서는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배후적인 측면에서 군산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어떤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그 매립지에 관한 법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사실 이 관할권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관할권이 왜 또 치열하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냐면은 뭐 수변도시랄지, 수변도시 때문에 사실은 그랬는데 항만 자체는 새만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하고는 사실 별개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계속 여기까지 확대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김제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좀 애초부터 계획을 좀 잘못 세웠던 것 같아요. 사실 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계획이 좀 제대로 해야만이 갈등이 안 생기거든요. 네. 사실 뭐 정부의 역할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래서 우리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단체들의 갈등, 두 개의 자치단체의 갈등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고 3개 이상은 중앙에서 해결을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2개의 기초단체가 갈등을 할 때는 그것도 광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원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사실 준공이 아직도 멀었는데 도로 하나 준공이 나면은 이걸 또 누구 어디 관할권이냐, 이건 사실 문제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싸움만 하게 만드는 것인데 갈등을 없애고 조정해야 될 정부가 갈등을 자꾸 조장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매사 건건이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울 게 아니라 준공이 돼서 다 준공이 놓고 거기서 조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했는데 김제는 우선 준공된 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중재를 해야 되죠. 예. 특별지자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특별지자체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도 좀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이제 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지금까지 쭉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 인접 시군, 특히 김제시하고의 갈등 문제가 불거점 이걸 갖다가 해소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전라북도의 역할을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라북도가 특별지자체를 만들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올 한해는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 군사는 물론이고 김제 부안도 각각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특히 김제하고는 군산시하고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해서 군산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 금방도 이제 시장께서는 조금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뭐라고를 요구를 했냐면 도에다가 우리 군산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네. 우리는 원래 준공을 하고서 이 관할권 문제를 얘기를 하자. 이게 자꾸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군산시에 있는 흔히 말해서 뭐 시장이나 뭐 의원님이나 누구든 전부 다 우리들의 도대체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그다음 대한민국의 발전에 새만금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랄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 의견을 그게 광역자치단체의 그게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난감한 거예요 지금. 이 군산시가 이제 또 교육도시를 갖다가 또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시켜서 킴 으뜸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아 시절의 돌봄부터 그다음에 뭐 중고등학교의 그 배움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 졸업해서는 취업, 그리고 취업을 넘어서는 또 군산의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애 전 주기적으로 이 정책을 체계화시켜서 추진을 지금 킴 으뜸 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과 배움 정책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사다리 체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생애 전주기 정책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자리 벌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아이 낳고 키우고 취업하고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이런 사다리 체계를 갖춰야만이 우리 군산에 미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확대가 돼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 당장 우리 군산이라도 이런 걸 시작을 해서 우리 군산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계속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우선 예산 배정을 되는 대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이게 우선 돌봄 서비스를 부모들 특히 요즘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으니까 아이를 지금 못 낳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옛날처럼 뭐 누구든지 아버지가 나가서 혼자 어디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천상 둘이 다 가서 경제 활동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아이 문제거든요. 이런 돌봄이나 교육을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저에서 이게 출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돌봄 서비스를 소득 그 애플 1년까지는 저희들이 60%를 부담을 해줍니다. 시에서. 예. 네. 그러니까 시간당 60% 부담을 해주면은 좀 소득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시간당 몇백 원이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은 그 시간당 부담액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가사도움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있고 한부모 가정이고 뭐 이런 집은
집에서 사실은 아이가 있고 가족들이 있을 때 가사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엄청 힘들잖아요. 그걸 또 저희들이 도움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빨래를 할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주고 이런 것을 해서 우선 아이 돌보는데 좀 신경을 써주자. 이제 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도 열었고요. 공부의 명수를 개발을 해서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막히면은 연락을 하고 있고요. 우리 초등학교 지금 올해부터 실시를 지금 할 계획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인지 능력, 뭐 IQ나 이런 거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거 말고 비인지 능력, 예를 들어 창의성이랄지 이런 걸 높이는 데는 예체능 교육이 최고로 말하자면 좋은 거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한테 예체능 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10만 원씩 학원비를 지원을 해서 예체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기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나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번 가서 보고 어떻게 되는가 보고 해야겠다. 네. 그런 거 본인이 써내면은 15만 원을 줍니다. 그럼 본인이 차를 타고 삼성전자를 가서 서울대학을 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여서 보고 내가 서울대학교 가는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또 중학교 애들한테 15만 원을 줘서 서울대학을 다녀오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해외연수도 보내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아이들 교육을 본인들이 좀 원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청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갖고 회사에다가 2년 동안 저희들이 그 월급 1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정책들이 군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예.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군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이 군산에서 이렇게 정주를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그 취업 아니겠습니까? 예. 일자리가 있어야 예. 이 지역에서 살고 그런 욕망이 일어나고 이게 살기가 수월할 텐데 이 취업을 위한 정책 아까도 조금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협회가 우리 군산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 월 160만 원씩 2년 동안 저희들이 군산시 청년을 취업을 회사에서 취업을 시키면은 지원을 해주고요. 그 청년한테는 여러 가지 창업수당이랄지 이런 복지수당을 지급을 하고 또 3년차 지날 때는 250만 원씩 1,000만 원의 정착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 전북형 청년 취업 사업이라고 또 있는데 이건 1년짜리인데 월 70만 원씩 또 회사에 지원을 해주고요. 네. 본인한테는 정착하고 뭐 할 수 있도록 또 수당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그 교육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뭐 2차점, 2차단지, 뭐 전기차면 전기차. 그래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이 있고요. 또 신중년 취업 지원사로 해갖고 또 중년들을 또 사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다가 직접적으로 신중년을 군산 시민 중에 신중년을 취업을 회사에서 받으면은 앞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처럼 일정 부분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네. 그 급여로서 줄 때 회사 부담이 없을 수 있도록 주는 사업이 있고요. 창업 말하자면 지원 생태계 구축이 사실은 또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창업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창업을 하더라도 뭐 공간이랄지
그 다음에 또 혼자는 같으면 괜찮은데 한 사람의 직원이 처음 둘이 하게 될 경우에 한 사람 직원에 대한 그런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이나 그 다음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또 처음에 시작할 때 500만 원, 그 다음 또 얼마씩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일자리 정책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 만들었는데 민관 산학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우리 민관 산학이 협동을 해서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내야만이 정보랄지 그다음 서로 그걸 협력을 해서 취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운영을 해서 군산에서 청년들이 좀 일자리나 어떤 창업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올해 군산 시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시정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2025년은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를 30년을 맞는 사실 뜻깊은 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요. 또 국내의 정세가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산은 지난 몇 년 동안 2차 전지 특화단지랄지 여러 가지 미래 신산업에 투자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 성과들이 상당히 더 많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8개 업체가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한 10조가 넘는 금액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7개가 준공을 하고 착공을 또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착공을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준공을 올해 일단 착공을 한 기업들이 올해 준공하는 기업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일자리도 인력도 채용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은 우리 군산은 그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올해 군산 신년도 그 화합 동진이거든요.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자 이런 화합 동진의 해로 저희들이 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민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우리 위기 지역이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니까 우리 지역 상권도 여러 가지 상품권이랄지 배달의 명소랄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극복을 했고 또 산업 위기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군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함께 간다면은 우리 군산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시의 새해 시정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안착시키고 군산의 그 옛 도심과 호운산을 연결해서 체류용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림준 군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